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금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지금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일파만파 파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이러다 보니까 대검에서 심우정의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기존의 판단을 뒤집어 볼 생각이 없다. 그대로 간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심우정이 이 발언을 참고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왜냐? 어제 한밤중에 말이죠. 이 대검에서 심우정이가 법사위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그러면 검찰총장은 허수아비네. 이게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냐고요. 법리적으로 떠나서.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아니, 천대엽이 지가 뭔데 하라 마라 해. 아주 나쁜 인간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게 저의 지론입니다. 예. 그래서 대검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오늘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입장문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뭐 계속 입장문 성명하니까 헷갈리실 텐데, 여하간 그래서 다시 또 우리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 뭐 아침부터 제가 보도해드리려다가 못해드린 오래간만에 이재명과 관련해서 말이죠. 제가 보기에 매우 이례적으로 김순덕 대기자가 이재명을 날려버리는 칼럼을 썼습니다. 시종일관 날려버리는. 자, 그래서 요즘 조등동 이거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요걸로 뭐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뭐 김순덕 대기자가 볼 적에도 아무리 봐도 이재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인권위에서 군인권 담당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아니 윤 대통령도 석방됐잖아. 그러니까 군 장성 김용년 장관을 비롯해서 군 장성들도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하라. 이렇게 권고안을 지금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지금 이것 관련 법을 좀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의 결정문도 사안에 따라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대검의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검의 입장문. 그래서 그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시 밝혔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천대엽이가 아니 그 금요일까지 치를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즉시 항고를 받아서 대법원 판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를 거부한 겁니다. 거부해야죠. 아주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오래간만에 심우정이 이거 왜 이렇게 좀 비실거리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응을 좀 세게 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속기관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나, 또 이것도 부당하다고 그랬어요. 어제 김서구 법무차관도 부당하다고는 했어요. 그러나 검찰은 인신 구속과 관련된 즉시 항고를 우연으로 판단한 헌재의 종전 결정의 취지, 그리고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 잡기로 결정했다. 이게 최초의 검찰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검찰 결정을 전혀 손대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지기현 판사도 말이죠. 뭐라고 결론을 내느냐? 구속기간이 도가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속기간이 설령 도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구속기간이 도가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가지고 구속 취소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법리적 논란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뭐라고 쐐기를 박았느냐? 구속기간이 설령 도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적법성, 수사의 적법성 문제가 남아있다. 그 뭐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것은 불법 수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법 수사로 인한 구속 재판은 이건 그 구속 재판도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기현이는 나중에 누가 이제 고발하더라도 지기는 풀어줬으니까 아무 뭐 법률적 책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법률적 책임에서 면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기현 판사의 결정문이 양쪽을 다,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왜냐? 지금도 구속기간이 넘었느냐 안 넘어갔느냐, 날짜로 계산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틀리다. 아니야. 왜 안 틀려? 검찰은 지금까지 날짜로 계산했어.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윤곽근 변호인이 밝힌 걸 보면 검찰도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기간이 도과했느냐 안 됐느냐 이런 논란이 생기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딱 구속 처리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 공수처하고 둘이서 야 구속 기간을 갖다가 둘이서 나눠 쓰자. 얼마씩 나눠 쓸래? 이어가지고 싸우다가 이런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대검의 입장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실무에 지금까지 검찰의 실무에 실무 사례, 실무 관행 여기에는 맞지가 않아. 그래서 부당해. 그러나 이런 종전의 우연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기관의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 논란과 우연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시스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밝혔어요. 그러면서요, 그동안 형사실무상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왔다. 딱 그래서 법원의 결정에는 반발하지만은 이 헌재의 판결 때문에 우위헌이라고 하는 헌재의 판결을 감안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바로 지난 8일 날 석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그동안에 구속된 피고인에게 일정한 조건을 거쳐 풀어주는 보석, 또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가 우연이라는 결정을 93년 그리고 2010년에 한 만큼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보다는 더 중한 결정인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우연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대변은 말이죠. 어제 법사위에서 검찰이 즉시 항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판부를 결정해도 검찰은 구속기간을 날짜 수로 하겠다고 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검찰의 즉시 항고로 상급심 판단, 즉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라. 이렇게 받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가지고 논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반발이죠. 야, 네가 먼저 개입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거는 정치 중립 위반이야.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말이죠. 이게 어젯밤에 대검에서 검토해볼래? 이렇게 하는 바람에 파장이 더 커진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지금 이제 이 변호인단이 밝힌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반박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오늘 변호인단 입장문을 상당히 많이 지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변호인단의 입장을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예, 심각하게 위반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요, 그야말로 조이대가 즉각적으로 엄중히 경고하고 징계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여러분께 시켜드릴게요. 그래야만이 내용이 과연 이런 대검의 입장문이 과연 변호인단의 입장문하고는 어디까지가 같은지, 천대의 입장하고는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좀 납득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자, 그래서 김서구 법무차관 장관 대행입니다. 우연 소지가 높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했고 천대엽과는 달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가 검찰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자, 그리고 이게 우연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판은 면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특정 재판부를 비난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예,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거는 사법부의 판단이라 행정부의 결정사항이다. 검찰이니까요. 행정부의 결정사항이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러고 이 법 해석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고 하는 그 대원칙이 있는데 요 원칙을 지킨 것이다. 근데 왜 천대엽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시비를 거느냐, 예, 재판에 개입하느냐, 요 점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요. 법원의 결정보다는 검사의 판단을 우선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석, 구속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를 우연이라고 판단한 것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예,
그래서 대법원 역시 법원의 영장 재판에 대해서 항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도 어긋난다. 자, 그래서 엄중히 조의대는 엄중히 경고하고 함께 징계를 해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 정도가 되면 지금 그 변호인단의 입장도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줄탄핵에 대한 기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또 입장문도 나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 변호인단의 입장이 기자회견, 그 다음에 이 공식 서면 입장문이 한 3개쯤 나온 것 같아요. 줄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되었으므로 대통령의 탄핵은 즉각 기각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어떤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다. 결국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 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서 입법 독재로 국정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 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다. 아주 옳은 얘기죠. 예.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중개에 넘기는 간첩 행위는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한미동맹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간첩 행위다. 이에 감사원장은 적법하게 감사한 후 정의용 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였고 법원은 최근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국가안보를 위한 감사원의 적법한 감사와 절타였다는 수사 의뢰에 대해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 소추로 응답했다. 반국가 세력을 위한 명백한 이적 탄핵이다. 이에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위한 감사원장 탄핵 소추를 보며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 제도권은 물론 거대 야당 깊숙이 침투한 반국가 세력의 실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소추 사유도 특정되지 못했고 허위사실이 기재됐다가 변론 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를 처리하는 촌구까지 연출됐다.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실질적인 탄핵 소추의 이유였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 사기 탄핵인 것이며 국회의 권능 행사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참담한 광경이었다. 지금까지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 소추 중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8건 모두 기각이었다. 지휘 권한도 없는데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을 탄핵, 출근한 지 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방통위원장을 탄핵,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며 검사들을 방탄 탄핵하였다. 그렇게 줄 탄핵을 남발하고서는 자신들과 가까운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몰아주고 법률 비용 역시 국민 열세로 지급했다. 반면 국정은 마비되고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들은 막대한 법률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출했다. 거대 야당은 탄핵 소추과 예산안 심의권, 법률안 의견권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며 국회의 권한 행사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뻔뻔한 항변을 하였다. 그러나 29번의 탄핵 소추 남발,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이재명 대표 방탄과 국민 갈라치기 입법은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일 뿐이다. 권한의 행사는 한계가 있으며 본질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한계와 기준을 무시하였고 이를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에만 골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선고했으며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에 국민을 대신해 엄중히 경고했다. 대통령 변호인단 또한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 거대 야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줄탄핵 기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탄핵 공작과 내란몰이로 국정을 마비시킨 채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공권력을 앞세워 온갖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채 무엇보다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죄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니까 이재명이 사퇴해야죠. 이재명이 사퇴해야죠. 이러니까 지금 이 여론을 더 세게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알리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이 알게 되었으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이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탄핵 공작과 내란몰이를 위한 증거의 조작과 증인의 회유도 드러났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최종적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경고의 성명이라고 보고
또 이재명에 대한 경고의 성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금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변호인들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동아일보가 달라지나? 아니올시답니다. 자, 김순덕 대기자가 요 한 건만 달라진 거예요. 왜? 아무리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욕해도 이제 이재명이 만큼은 안 된다. 이런 지금 심적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왜? 김순덕 대기자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많이 했죠. 동아일보 얘기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제목이요. 마오쩌둥 뺨치는 이재명 전체주의. 뭐 이 정도면 아시겠죠. 이재명 독재, 그러니까 사당화, 기가 막힌 실상을 지금 폭로하는, 예, 강력히 비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을 일부러 부결했다. 이게 2023년도 9월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예, 그 대북 송금 사건하고 백현동 사건 일부러 부결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이재명이, 이 무서운 얘기죠. 가결자를 찾아서 책임을 물으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소름을 끼친다. 기만과 사기로 인민의 재갈을 물린 중국처럼 거대 정당 부정직한 지도자는 더 두렵다. 야, 이거 한 칼에 딱 날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칼럼을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복도 많다. 용장은 지장을 못 이기고 지장은 덕장보다는 한 수 아래이며 덕장도 복장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데 이재명의 딱 그 짝이다. 용기 있는 장군,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장군을 용기가 못 이기는 거죠. 그리고 지장은 또 그보다 덕심이 많은 장군보다는 한 수 아래야. 근데 덕장도 또 누구한테 꼼짝 못하느냐? 덕장, 복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맨 위가 복장이고 그 아래가 덕장, 그 아래가 지장, 그 다음에 맨 아래가 용장입니다.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용장 하면 이제 용기무쌍한 거잖아요. 그리고 복은 그냥 우리가 이제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운칠기삼. 운빨 앞에는 아무도 이길 재간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운빨이 제일 많이 따른 인간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그 중간에 누가 있냐? 지혜로운 사람하고 덕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용기 있는 용장이 맨 아래. 그 두 번째 위가 지혜로운 사람 지장. 지혜보다는 지식 이런 것보다는 덕. 그러니까 품성이 좋아야 돼. 인품이. 덕장. 그보다는 하늘이 내려준 복이 많아야 돼. 복장. 이 최고예요. 그가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2년 전에 체포동의안 통과와 관련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현동하고 대북 송금입니다. 그 유창훈이가 이걸 영장을 기각했잖아요. 그 통과와 관련해서 비명계와 검찰의 공모서를 말하는 것이 엊그제 5일이다. 비명계와 검찰의 공모. 윤 대통령이 느닷없이 석방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이재명이 통합행보한다고 진짜 통합하는 줄 알았느냐라는 비난과 조롱이 불신지수를 크게 높였을 게 틀림없다. 맞죠? 예. 복장에게는 윤 대통령도 흑기사다. 예. 복장에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도 늦춰졌다. 그 바람에 김부겸, 박용진 등 비명계는 심대한 명예훼손에 바보된 느낌을 접고 12일 이재명과 광화문 천막농성에서 국난 극복 시국 간담회를 가졌다 했다. 이재명 개인이 복장을 능가하는 운장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예. 운장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다수 국민한테는 푸른 일공산이 짙어 불안하다. 논란의 발언을 찾아보니까 2023년 9월 대북송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오면서 2차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인간 이재명 솔직히 어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재명이가 답변이 뭐냐? 뭐 예상한 일이었다라고 말한 건 대인 같은 풍문으로 봐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들은 얘기가 있다. 검찰 수사 과정 당내에서 벌인 일, 내게 사퇴는 요구한 일 등을 맞추어 보니 다 짜고 한 일이더라. 당내 일부하고 다 짰다는 증거는 없고 추측이다. 연관성이 있다. 즉 이재명 자신이 비명계와 검찰이 공모했다고 말하진 않았지만은 음모소리를 돌리는 전법이 된다. 2022년 대선과 2023년 6월 대표연설 때 이재명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한 바 있다. 그랬던 그가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돌연 민주당의 부결을 요청했다. 그때의 말 바꾸기를 사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체포동의안에 찬동했는지 드러나게 하려고 일부러 부결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번에 당당하게 공개한 것이다. 당당하게 공개. 이거 완전히 비꼬는 거죠.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부결표가 나오면 이거 누가 부결을 던졌는지 알으니까 그거 속아내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천대 다 속아냈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다. 드러내 뭐 하시게요? 진행자가 놀라서 물으니까 이재명이가 단호하게 답하는 것이다.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서 총선 과정에서 그들은 비명 행사했다. 당이 살려면 민주당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 또는 아주 폭력적 집단, 즉 검찰하고 암거래를 하는 이 집단들, 비명계죠. 살아남으면 당이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재명이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까지 했어요. 거꾸로 묻고 싶다. 민주당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까지 깨면서 방탄독으로 이용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당대표라는 권력으로 의원들을 기만하고 모독한 대표가 더 큰 권력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무슨 짓은 못할 것인가. 맞은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예, 중국의 마오쩌둥도 1950년 이른바 백화 제명운동을 벌인 적이 있는데 춘추 전국시대 백화 제명과 짝을 이루는 한자서다. 지시인과 관료를 향해 정부 오류와 당내 모순을 자유롭게 비판하고 기만과 사기의 양모 책략을 쓴 것이다. 공포와 불안 속에 살던 중국 인민이었다. 마오쩌둥의 거듭된 요구에 관료들부터 조심스럽게 나섰다. 국방위원회 부주석 룽윈이 6.25 전쟁 당시 공산당군이 치른 희생의 대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식인들과 대학가에서도 공산당 특권 배제, 레닌주의 독재 비판 등 자유의 갈망을 터뜨렸다. 분명 마오쩌둥이 먼저 촉구했는데 5주쯤 지나자 중앙서기처 총서기 덩샤오퐁이 반우파 숙청에 나섰다. 1958년까지 숙청된 사람이 무려 50만 명이다. 거짓과 수책으로 모든 인민의 재갈을 몰리는 전체주의 대중통제다. 이재명은 당원 중심 정당이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원 중심이라는 정당에선 당 중심만이 우뚝 서 결국 전체주의 국가로 치닫는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이재명은 비명계가 검찰과 짜고 체포동향을 가결시켰다는 엄청난 추측을 발설하고도 다 지나간 일이라며 대충 넘겼다. 친명좌장이라는 정성 의원이 대신 사과한다고 했을 뿐이다. 김일성 수령 무오류를 연상케 하는 겁나는 정당이다. 그나마 여소야대 정부에선 탄핵으로 직무에 부적합한 대통령 파면에 헌법 질서와 정부 위기를 바로잡는 것이 가능하다. 거대 여당이 대통령까지 배출하면 심지어 그 대통령이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색출까지 할 경우 우리나라는 충격밤치는 전체주의 국가가 될까 두렵다. 이미 거대한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까지 장악하면 대통령 탄핵도 불가능하다. 그런 불행이 닥치지 않도록 국민은 대선에서 직무에 부적합한 후보를 똑바로 뜨고 가려내야 한다. 정당이 먼저 후보를 결론낼 책무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니까요, 이 정당 지금 대형 정당인데 거대 야당인데 이런 후보, 이재명 같은 후보 걸러내지 못해. 그리고 이재명 같은 후보 거대 야당을 믿기로 해서 이걸 발판 삼아서 행정부 입법부까지 행정부하고 사법까지 참으면 탄핵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우리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가려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순덕이는요 조기 대선도 염두에 두고 이런 칼럼을 쓴 건데 결론은 우리 국민이 이재명 같은 인간을 찍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국의 이 마오쩌둥의 요 탄압을 계기로 해서 그 탄압을 일종의 이제 한 선 살례로 보고 강력히 이런 인간은 속가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나름대로 오래간만에 동아일보가 칼럼 하나 그럴듯하게 썼네요. 예, 시청자 여러분, 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